지하 1층 어둠 속 작은 숨소리. 104동 지하. 빨래 건조대와 자전거 보관소 사이 조명 하나 겨우 비추는 좁은 공간에 인형 수거함이 놓여 있다. 주민들은 그곳을 거의 지나지 않는다. 습기와 오래된 기저귀 냄새,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사람 체온 같은 온기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경비 아저씨 69는 매일 새벽 4시 무렵 지하를 순찰하며 수거함을 확인한다. 그 시간엔 누구도 오지 않기에 그의 발소리만 길게 울린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저씨가 지하로 내려갈 때마다 수거함 뚜껑이 반쯤 열려 있는 게 보였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살짝 밀어 올린 것처럼. 아저씨가 뚜껑을 닫으려는 순간 수거함 안쪽에서 토옥토옥 천이 부딪히는 아주 작은 소리가 울린다. 환풍기 소리겠지. 스스로 말하며 손전등을 껐다 켰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지하 순찰을 30초 만에 끝내기 시작했다. 매일 사라지는 인형들. 수거함에 버려지는 인형은 대부분 오래된 찢어진 곰돌이나 손이 떨어진 토끼 인형, 누렇게 바랜 천 인형. 그런데 기묘하게도 아침만 되면 인형이 한 개씩 사라져 있었다. 경비 아저씨는 CCTV를 돌려봤다. 새벽 2시, 3시, 4시. 아무도 오지 않았다. 심지어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새벽 3시 17분. 화면에 수거함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장면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뿐. 아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602호 아주머니가 말했다. 어젯밤 누가 인형한테 편지 넣고 있더라고요. 누가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뒷모습만 봤는데 키가 아이 같기도 하고. 그날 이후 104동 주민들은 수거함 앞에서 작은 그림자를 봤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한다. 인형 속에서 나온 글씨. 하루는 경비 아저씨가 수거함 정리 중 천 인형의 배가 조금 뜯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그 안에서 얇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다. 그 글씨. 흘림체도 아니고 삐뚤빼뚤한 어린아이의 글씨. 엄마, 나 여기 있어. 차갑지 않아. 그날 저녁 회의실에서 주민들은 수근거렸다. 이 집에 아이들 없지 않나요? 104동엔 초등학생도 없는데. 근데 예전에 12층에서. 순간 회의실은 잠잠해졌다. 104동에서 10년 넘게 살았던 사람이 말했다. 12층 그 사고 말하는 거죠? 아이가 그때. 아무도 이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다. 그 사고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12층에서 들린 작은 걸음. 그날 밤. 한 주민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12층 복도를 지날 때 분명히 들었다. 달칵달칵. 작고 가벼운 아이의 발소리. 그녀가 뒤돌아본 순간 발소리는 멈췄다. 복도 끝 1203호 현관등만 깜빡일 뿐. 누구 하나 서 있지 않았다. 동시에 지하에서는 수거함 안의 인형들이 마치 누군가 따뜻한 품에 오래 안겨 있었던 것처럼 미묘하게 따뜻해져 있었다. 관리실에서 근무하던 경비 아저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누군가 인형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두는 건가? 근데 왜? 그날 새벽 CCTV는 아주 희미한 실루엣을 잡았다. 키 110cm 정도. 아이의 그림자. 천천히 지하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 하지만 그림자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 경비 아저씨가 사라진 밤. 경비 아저씨는 결심했다. 오늘은 끝까지 지켜볼 거야. 새벽 3시. 지하 1층. 손전등만 켠 채 수거함 앞에 앉아.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3시 16분. 수거함 뚜껑이 떨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주 조금 손가락 한 마디만큼 열리더니 안에서 작은 손 같은 것이 천을 만지고 있었다. 3시 17분. CCTV 화면에는 경비 아저씨가 수거함을 바라보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잡힌다. 그리고 3시 18분. 화면 구석에서 흰 천이 달린 작은 그림자가 경비 아저씨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다음 날 새벽 아저씨는 사라져 있었다. 책상 위엔 단 하나의 종이만 남겨져 있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아저씨가 안 무서워한대. 수거함의 진짜 의미. 경비 아저씨 실종 이후 지하는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하지만 새벽마다 누군가 수거함을 쓰다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사각사각.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았다. 그 수거함 버리는 곳 아니라던데? 지하에서 돌아다니는 그 아이한테 보내는 거래. 누구의 아이인데요? 그 집. 12층. 12층에서 있었던 사고. 부모의 다툼 끝에 어린아이가 실수로 복도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 그 후 엄마는 한동안 집안에서 인형만 끌어안고 울었다고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가족은 104동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인형 수거함은 그날 이후 생겼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인형. 사라졌던 12층 엄마가 10년 만에 나타났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눈 밑은 퀭해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낡은 토끼 인형 하나를 들고 지하로 내려왔다. 그 인형 목에는 종이 목걸이 하나가 걸려 있었다. 이젠 보내줄게. 미안해, 우리 아가. 그녀는 인형을 수거함에 넣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무너져 울었다. 지하 전체가 그 울음으로 진동했다. 그날 밤 3시 17분 104동 모든 층에서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슬프도록 행복한 마지막 인사 같았다. 비어있는 수거함 그리고 반전. 다음 날 오래도록 인형으로 가득 차 있던 수거함은 처음으로 완전히 비어 있었다. 관리실엔 쪽지 하나만. 엄마, 이제 따뜻해. 나 갈게. 12층의 엄마는 그날 오후 조용히 이삿짐을 들고 사라졌다. 울지도 웃지도 않은 얼굴. 마치 10년의 고통이 끝난 사람처럼 평온했다. 그날 이후 지하 인형 수거함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밤늦게 지하 계단을 내려가던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했다. 작은 발소리가 먼저 내려가던데요. 누가 계단을 뛰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림자는 없더라고요. 그 아이는 떠난 걸까? 아니면 이제야 집을 찾은 걸까? 104동 인형 수거함은 지금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다.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주세요.